네, 소프트웨어 공학에 이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 자격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 과거에는 이제 없던 자격증인데요. 학부생이 이제 취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이제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해서 그 이 기사 시험이 이제 나오게 됐고, 개발이 되게 됐고, 어, 시행기관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자격증을 뭐 공고를 하고, 교육을 하고,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분석 기사는 필기랑 실기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필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획, 그리고 빅데이터 탐색, 그 다음에 모델링, 결과 해석, 이렇게 네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지고요. 필기를 합격하신 분은 실기에서 빅데이터 분석 실무에 대해서 어,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모든 기사 시험이 마찬가지겠지만 각 과목당 40점 이상, 그리고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었을 때만 합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시행기관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시험을 볼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새롭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같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좀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으신 분들은 요 자격증들을 이제 많이 따고 계십니다. 취득하고 계십니다. 각 자격증이 이제 분석 분야에 대한 자격증, 그 다음에 개발 분야에 대한 자격증, 설계 분야에 대한 자격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그리고 어, 주니어가 취득하실 수 있는 레벨, 그 다음에 그 주니어가 취득하신 다음에 상급 레벨로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레벨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쪽은 ADSP,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준 전문가 자격증이 있고요. 이걸 취득하고 나신 후에 그 다음에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 ADP로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 ADP에 관련된 이론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그쪽하고 이제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QL 관련해서 전문성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SQLD는 개발자 측면에서 이제 보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상급 레벨은 SQL 프로페셔널, SQLP가 이제 상급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설계 관련해서는 DASP라고 해서 준 전문가가 있고, DAP라고 해서 설계 분야의 이제 상급 레벨의 이제 자격증이 있겠습니다. 요 DAP 관련돼서는 뭐 국가 공공 IT 시스템의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RFP 뭐 이런 사람이 들어와라라고 하는 그런 제안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DAP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이쪽으로 와서 이제 평가를 해달라, 감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특정 이런 자격증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요 DAP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렇게 남들은 할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을 투입이 돼서 이제 업무를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취득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충분히 이제 노력해서 취득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분석, 빅데이터 분석 기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 쪽, 그 다음에 SQL 쪽, 그 분석 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그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과 마찬가지로 DB 쪽도 이제 품질 관리 분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쪽으로 해서 이제 이거 크게 이제 민간 쪽 자격증하고 공공 쪽 자격증이 나눠지게 되겠는데요. 민간 쪽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한국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시행하는 DQC라는 이제 자격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 인증 심사원이 DQC 자격증이 되겠고요. 요 DQC 자격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DQC-V라고 하면 데이터 품질 인증에 관련돼서 이제 심사를 해주는 자격증이 되겠고, DQC-M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쪽 분야에 이제 인증을 해주는 자격증, 그 다음에 DQC-S는 데이터 보안에 관련돼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인증해주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신세계 그룹이라든지 뭐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룹이 이 데이터 산업진흥원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레벨에 있는지 평가를 해달라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한국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DQC 자격증을 가진 인증심사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시간이 되시는 심사원들을 섭외를 해서 2명에서 3명 이렇게 팀을 꾸려서 그 신청한 기관에 방문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버라든지 골드라든지 플래티늄 이렇게 이제 레벨을 부여하게 되고, 요 인증을 가지고 이제 대외 홍보라든지 우리 기업이 이렇게 이제 인증을 하고 있다,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외 홍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공 쪽은 최근에 공공 데이터가 대규모로 이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뭐 A란 어떤 노선이 있으며 몇 시 특정 시간에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일반 개발자가 얻고자 하면 해당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요청을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됐고, 그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공개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일단은 공개가 되려면 품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그런 품질이 보장된 데이터를 개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니아라고 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그런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행안부, 뭐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뭐 국토부, 그런 공공기관에서부터 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까지 이제 많은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해주는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니아에서 시행하는 거가 공공 데이터 품질 심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매년 5월 정도에, 그래서 5월 정도에 이제 한 3일에서 4일 정도 교육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날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공공 데이터 품질 심사원을 한 30명에서 50명 사이에 이제 심사원들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분야도 빅데이터 분석 기사, 그 다음에 각각의 설계, 뭐 분석, 그 다음에 SQL 관련돼서 이제 자격증을 꼭 취득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좀 경력이 되시면 이제 민간 쪽은 DQC, 공공 쪽은 공공데이터 품질심사원 이쪽으로 이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시스템 운영 쪽에 이제 자격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영국에서 만든 아무래도 이 특정 규모 이상에 되면 다량의 서버를 가지고 있고 다량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지식 체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이제 전쟁을 좀 많이 치루었기 때문에 이런 군수 물자라든지 그런 조직 관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갖춰 왔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가 이제 ITIL,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전 4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IT 시스템이 처음에 개발될 때, 그 다음에 IT 시스템이 운영될 때, 그 다음에 IT 시스템이 폐기될 때, 배포될 때, 폐기될 때, 이렇게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콜센터, IT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장애가 났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에러를 어떻게 식별하고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이런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는 게 ITS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 수행하다가 이제 개발이 다 완료된 다음에 이제 운영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를 하면서 이제 운영을 겸하게 됐는데, 운영을 하면서 고객들이 이런 기능이 안 돼요, 이런 기능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뭐 그런 사항들, 요구 사항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접수를 받고 수정을 하고 배포할 때 기존에 잘 운영되던 시스템이 장애가 일어나거나 이런 말썽을 일으키는데, 이런 ITSM 체계, ITIL을 공부한 다음에 ITSM 체계를 도입하면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외국계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정 규모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SM 그룹, 시스템 매니지먼트를 하는 SM 그룹에서는 요 ITIL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디팩토라고 해서 국제 표준 스탠다드는 아닌데 업계에서 이제 많이 쓰는 그 지식 체계가 되겠습니다. 요거 반면에 국제적으로 이제 표준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ITIL하고 비슷한 지식 체계인데요. ISO 2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O 2만 관련돼서는 뭐 예산 회계, 뭐 서비스 수준 관리, 뭐 가용성, 연속성, 용량 관리, 뭐 보안 관리, 공급업체 관리 쭉 해서 뭐 비즈니스 관계 관리까지 해서 ITIL하고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요 ISO 2만은 그 국제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는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ISO 2만 인증을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IT 운영적인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ISO 2만을 취득하게 되시면 이런 해당한 기관에 가서 이런 지식 체계를 쭉 살펴보시게 되고, 이 지식 체계대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ITSM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ISO 2만 인증을 이제 부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로 해서 쭉 ISO 2만 자격증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IT 그 레가시 시스템 온 프레미스에서 뭐 IDC의 서버 장비를 갖춘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사의 그 IDC의 서버실에 이제 IT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AWS라든지 애저라든지 G클라우드라든지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 AWS를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애저를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가라고 해서 이제 이 그런 니즈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AWS든 애저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프랙티셔너 레벨에서 있는 자격증부터 해서 뭐 그 구조를 만드는 이제 아키텍트, 또 디벨로퍼, 그 다음에 그 IT 운영을 하는 오퍼레이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파운데이션 레벨,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트 레벨, 프로페셔널 레벨까지 해서 각 레벨별로 이제 자격증을 마련하고 이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클라우드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파운데이션 레벨부터 해서 자신의 이제 관심 분야대로 캐리어 패스를 쭉 밟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기업들을
심사라든지 평가를 가본 케이스에서는 경우에서는 요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종합해서 AWS 애저 G클라우드를 이제 매니지먼트만 해주는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MSP라고 하는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요런 데 이제 취업하실 때도 요런 AWS 자격증, 애저 자격증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 모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부터 해서 뭐 애저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서버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제 운영하는 부분, 뭐 그래서 자격증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에서 그쪽에서도 이제 자신이 캐리어 패스를 어느 쪽으로 이제 밟아갈지 이제 선별을 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